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한 2시경, 3시경에 올렸던 자기 거 락업을 해서 도둑 안 맞는 법 한 번씩 다 보셨겠죠? 네, 그거는 이제 어전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올리셨고, 어제가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이었고, 또 음력으로는 이제 3월 3짓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내부의 어떤 기운을 바꾸는 그런 시작 날이라서 저도 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만 어, 그 블랙핑크 왜 얼마 전에 왜 그 로제 뭐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태국 아가씨 리사 뭐 지수 그다음에 이제 제니 어 제니의 그 제니라는 음반이 새로 발표됐는데 거기에 참 엄청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어차피 이제 파이코인 그 얘기를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짜오창펑은 지금 바이낸스 회장이죠. 바이낸스 코인도 만들었고 이 사람이 이제 암만 해도 처음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비트코인이 나오고 암호화폐가 되면서 재빨리 세상의 흐름을 읽고서 이제 거래소를 만들어서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됐죠. 엄청난 부자가 된 이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99%가 암호화폐로 떼부자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전부 암호화폐 채굴 하고 또 사고 이제 그런다. 그런데 사건, 채굴하건 1%만이 암호화폐로 부자가 되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우리 파이코인도 보면 그렇죠. 파이코인이 그나마 뭐 지금 뭐 1불 간에 얼마 간에 하지만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상장이 됐, 많은 물량이 상장이 되고 또 천억 개나 되는 물건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뭐 1불 근처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몇 년간 이 파이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던 그 파이오니어들의 덕이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제 뭐 가로늦게 이제 파이코인 온 사람들이 이거 뭐 언제 100불 가냐, 언제 1000불 가냐, 로드맵 새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코어팀 왜 빨리 좋은 얘기 안 하느냐,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뭐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파이 생태계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파이가 빨리 오르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거는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어, 파이도 안타깝게도 그런 게 참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 뭐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 노드 노드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하고 정말로 뭐 그냥 오르기만 바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욕 안 하고 딱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몇천 개 정도 되는 사람, 몇 년간 이제 자기 기운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다리는 자세가 다르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 파이코인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89만 원이 9.7년을 기다린 다음에 53억 원이 됐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이더리움 얘기예요. 이더리움 초창기 투자자가 9.7년 만에 5,932배. 이 사람이 이더리움 초기 투자자가 이제 2천 이더리움 2,000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2,000개를 갖고 있었는데 지갑에서 1 이더리움을 옮겼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 2,000 2,000 이더리움을 샀는데 620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 우리나라 환율로 하게 되면 그냥 89만 원. 뭐 2015년 환율로 되면 그렇게도 안 되겠죠. 한 60만 원 정도를 사가지고 지금 환율이 바뀌어서 9.7년 만에 이게 53억 2,150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더리움 2,000개를 620달러 주고 샀는데 지금
이때 당시 이더리움 가격은 0.31달러, 지금 파이코인 가격보다도 더 낮았죠. 영국 컴퓨터 권희섭 사장님 권희섭 사장님도 0.31달러 얘기를 하던데, 파이코인의 진짜 바닥은 0.31달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낙가마 가격, 베트남에서 낙가마 가격 450원 기준으로 할 때 그게 0.31달러였다. 이럴 때 아무튼 한 2,000개를 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9.7년을 기다렸더니 그게 53억 원이 되더라. 팔코인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인내심은 보상을 받는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에 민감하고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은 큰 부자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리지만, 뭐 앞으로 10년 후에 누가 쓰든지, 자기가 건강하게 있어도 자기가 쓰든지 아이들이 쓰든지 손자가 쓰든지 사회가 쓰든지, 아무튼 이렇게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는 거를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간에 민감하고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못 되죠. 좌우창평이 이런 얘기도 했고, 실제로 이더리움에서 이런 게 있었고, 그렇지만 이 채굴할 당시에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채굴할 당시에는 지금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 채굴한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 게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제가 오늘 한 저녁 9시쯤에 이런 걸 올리는 게 주무시기 전에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고,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툭 던져놓은 미래의 화두가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너댓 배 올려놓은데 불을 지핀 사람은 블랙락의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죠. 레리 핑크 회장이고, 또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니콜라스 부부도 있고, 또 이건희 회장, 이 세 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파이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파이코인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이건희 회장 말씀드리면, IMF가 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부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 뭐 자녀들이 부채를 가질 빚쟁이가 될 생각은 아무도 안 했었죠, 그때. 회장님의 이제 아들 하나, 딸 셋이 아빠가 부채 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전혀 몰랐죠. 그랬는데 2014년도에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내느라고 셋째 딸은 먼저 갔지만 자녀 셋은 전부 지금 빚쟁이가 돼 있는 거죠. 빚 갚느라고 뭐 정신없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때까지는 뭐 부채도 없이 잘 살다가, 아무튼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 부채 교육 시키면서 저도 부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우리 간이 큰 사람도 아니고,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채 교육할 때 생각나는 게 이제 아서 밀러의 이제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1949년도 소설이죠.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이제 자기 아들 둘이 다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많이 넣어주지만 결국은 아이들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가 삶에 대한 공식을 잘못 알고 있었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실직도 하게 되고, 할부금, 미국은 전부 뭐 차건 집이건 이게 그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보험을 들어놓고 자살을 하죠. 자살을 해서 가족들은 빚에서 벗어나게 만들지만 이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빚에 부채에 한번 걸리게 되면
부채에 한번 걸리게 되면 그 부채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아, 그것을 이건희 회장이 IMF 나고 나서 자기 자녀들 셋한테 부채 교육을 시켰을 때 저도 이제 그 파트너로 같이 했는데 사실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채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뭐 레버리지라고 하고 뭐 마진 거래라고 하고 전부 뭐 지금 어, 우리나라 가계부채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실 신용카드 자체가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쓴다라는 자체가 이미 사실은 아, 빚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세계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뭐 가급적 그래서 저도 신용카드 안 쓰고 이제 현금을 쓰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레버리지 사회, 부채 사회가 된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이건희 회장 같으신 분이 아는 것이고 촉으로 아는 것이고 자기 자녀들은 아니 뭐 재벌 자제분들이 왜 전부 지금 뭐 그 상속세 내느라고 뭐 전부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건 이부진 사장이건 이서현 사장이건 뭐 전부 지금 뭐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죠. 그거 갚느라고.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인연이라는 게. 그런데 요즘 그런데 이게 제가 이게 이런 거를 결국은 이 소설에서도 이제 문제점만 나오지 답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가 이제 제니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신곡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Money can't buy sixth sense. 돈으로는 여기서 육감은 우리가 아는 그런 육감은 아니든 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살 수 없다. 누구나 돈이 뭐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거 많잖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아주 이 제니의 제니 정말 좋던데 그래서 저도 생테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이 학교 오시는 분들도 어 지금 이제 4월 달이면 넉 달째인데 오시는 분들이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죠. 돈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돈이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부채에서 못 벗어나요, 대부분. 부채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인식을 바꾸는 건데, 아, 지금 내 인생에 빚 갚는 공부가 들어왔구나라고 해서 그거를 공부로 접근해서 풀으면 풀려요. 그런데 대부분 부채는 없애야 되고, 끊어야 되고, 빨리 졸업해야 되고, 싫은 거고, 정리하려고 그러죠. 부채를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냐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자녀들한테 부채 공부를 시키는 게 부채 없이는 큰 일을 벌 수가 없죠. 자기 돈으로만 일을 못 하는 거죠. 남의 돈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싸다고 그래서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특히 은행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뭐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위기가 오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IMF도 왔죠. 돈으로는 정말 어떤 초월적인 돈으로는 지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식센스라고 그랬는데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했는데 돈으로는 육감을 못 사죠. 우리가 아는 육감보다 넘는 의미인데 이거는 저기 뭐야 제가 요번 금요일 날이 파이 경제학교 공부하는 날인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제 또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해보고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중요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이 제니의 제니라는 노래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레리 핑크 회장, 이건희 회장 이거 지금 토큰 이 얘기를 했는데 레리 핑크 회장이 주장하는 게 지금 암호화폐를 해야 된다.
이 암호화폐가 이제 중요하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RWA 토큰, 그러니까 실물자산 오셋이죠. 실물자산 오셋이라는 게 이게 뭐 석유도 좋고 금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림도 좋고 이런 모든 거를 토큰화 시켜 가지고 거래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수익증권이에요. 수익증권은 금전 신탁 수익증권도 있고 금전 외 신탁 수익증권도 있고 뭐 부동산 같은 리츠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코인, 뭐 미술품 관련 코인, 뭐 골동품 관련 코인, 뭐 석유 관련 코인, 금 관련 코인 이런 거 자꾸 만들잖아요. 이게 실물자산 토큰이거든요. 실물자산 코인. 파이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쪽을 뭐 NFT나 뭐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게임 토큰, 스테이블 토큰, 실물자산 토큰이 있는데 이 RWA 토큰을 지향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RWA 토큰 하면서 펀드 회사니까, 블랙락이 펀드니까 이거를 이제, 펀드는 우리가 수익증권 MMF 같은 거 통장 찍어보면 어, 1,000만 원을 넣었는데 그 좌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평가가 있어요. 그 펀드에 그 비트코인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처음에는 100만 원 넣으면은 100만 수익 좌수가 나오거든요. 100만 좌수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게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좌수가 늘어나 있는 거죠. 120 좌도 되고 130 좌도 되고, 그러면 배당으로 받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이런 실물 자산이 토큰화 된다. 이런 얘기를, 이게 이제 RWA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 토큰이라는 게 있죠. 증권 토큰은 이런 펀드가 아니라 개별 종목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종이로 됐던, 비유하면 종이로 됐던 토큰에서 그 코인으로 만든 토큰을 만드는 거. 지금 우리나라 금융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NFT가 있는 거죠. NFT는 파이에서도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작품을 어, not fungible token,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 토큰. 그런데 뭐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죠. 아직 기술적으로 미흡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금융에 커다란 변화가 온다. 앞으로 세상의 판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2008년도에 이건유 회장도 했어요. 참 이건유 회장님이 굉장히 촉이 좋으신 분인데 1995년에 자동차 한다고 그럴 때 그렇지만 뭐 한다고 그러면 뭐 재벌이 한다고 그러면 막 반대하고 뭐 난리 나지만, 그때 제 기억에 자동차가 뭐냐 그랬더니 센서라고 그랬거든. 자동차가 막 엔진이 중요하다고 그럴 때 이 사람이 1995년도에 앞으로 자동차는 센서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나 뭐 테슬라 지금 온통 센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전장 부품, 삼성전자고 LG고 이런 자동차 장비 부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삼성 자동차는 IMF로 실패했지만 아무튼 자동차의 핵심이 엔진에서 센서로 바뀐다라는 소리를 이미 95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 그거보다는, 그때 이제 이 삼성 비자금 사건 김영철 변호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럴 때 앞으로는 증권이다 이런 얘기를 2008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이때 토큰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증권이라 그랬지, 지금 얘기하는 RWA 토큰이니 STO 토큰이니 NFT가 2008년도 이건희 회장 용어로는 다 이거를 이제 통칭 증권으로 얘기한 거죠. 굉장히 촉이 좋은 어른인데 삼성그룹에서도 준비를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준비를 못했죠. 그 2008년도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암호화폐 토큰을 준비하고 있었죠. 참 세상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 IMF 당시 자녀들한테 이제 동교육을 시킨 이유와 근거를 보게 되면 가령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전부 집집 하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게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게 그 집값 오르는 게 월급 오르는 것보다 훨씬 은행 이자 오르는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거죠. 서울 혹은 강남 이런 쪽에 여기도 보세요. 빨간색은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을 포함한 파란색은 수도권. 그런데 평균 임금은 노란색.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못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아기 낳는 것도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집을 사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죠. 왜 그러냐면 이런 평균 임금이나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죽어라고 빚은 갚지만 죽어라고 몇 억 빚은 갚지만 결국은 집값이 오르면서 그 집을 갖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못 사는 거죠. 이렇게 베팅을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장기 투자하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 갖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를 만약에 월 적립식으로 조금씩 샀다면 초창기 이렇게 9.7년 만에 막 이렇게 100만 원도 안 되던 게 53억이 되는데 9.7년 만에 지금이라도 파이코인 같은 거를 사기 시작하면 이렇게 사기 시작하면 반드시 오른다라는 거죠. 전 빚을 안고 집을 사는 거나 자기 월급의 얼마를 쪼개서 적립을 하는 거나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죠. 자기 월급을 갖고 자기 월급의 몇 분의 1을 쪼개서 매달 파이코인을 산다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99%는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암호화폐로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건 1%밖에 안 된다라는 게 맞는 얘기죠. 그 블랙락 회장이 뭐 앞으로 RWA 토큰이 어쩌다 뭐 RWA 토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물자산 토큰이죠. 파이도 이런 건데 이게 지금은 196억 달러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5년 후면 4조 달러, 30조 달러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파이도 RWA 토큰에 들어가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폐의 교환 가치로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파이코인 뭐 5년 채굴 하고 6년 채굴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못마땅하지만 투덜대지 않는데 채굴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 리퍼럴 그룹 5명도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파이를 위해서는 자기는 별로 한 것도 없어. 노드도 안 해. 누가 노드 하라 그러면 컴퓨터 팔아먹는 놈이라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 다단계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한테 소개도 안 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뭐 소개할 사람도 없겠지. 그러면서 투덜투덜만 대고 하는 사람들이 99%라고 그 바이낸스 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1%만 돈을 버는 게 세상 이치다. 그래서 이 사람이 BUIDL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저기 블랙락에서 하는 그 실물자산 펀드 이름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건희 회장이 이미 했어요. 그런데 이건 금융이고 실제 얘네 파이코인에서 하는 건 뭐냐? 세상에는 그런 증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화폐, 그다음에 화폐 경제에 편입되지 못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실사용주, 실소유주가 지금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파이 네트워크가 뭐 하려고 그러는지는 관심도 없고 몇 년 동안 파이 생태계를 위해서 뭐 한 것도 없고 지금도 뭐 누구한테 소개하거나 리퍼럴 하거나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왜 안 오르냐 무슨 바이낸스와 뭐 코인베이스
재료와 뉴스만 보는 거야. 핵심은 못 보고. 재료와 뉴스 갖고 부자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맥락을 잡아야지, 맥락. 물론 저도 이 가격이 좀 깝깝은 하죠. 그렇지만 이 가격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돈은 정말 육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육감은 돈으로 못 사요. 파이코인도 이렇게 됩니다. 뭐 파이코인 지금 사는 100만 원어치가 10년 기다린 다음에 10억이 될지 뭐 5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은 53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생태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파이코인과 인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파이 생태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면 53억만 되겠어요? 더 되는 거죠. 좌우창풍 이런 얘기를 했고, 이더리움 얘기도 있고, 요즘 파이코인에 깝깝해 하는 사람들, 거꾸로 내려서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속이나 증여하려는 사람들, 펌프나 덤프하고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채굴하지 못했는데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사서 모으는 고래들, 기관 투자가들, 법인들, 그 사람들은 거꾸로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